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부츠 남택수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처지는 것 같고 머리도 힘이 안 나는 그런 날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사주의 기운이 흔들리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27년차 사주타로 전문가인 저는 여러분들의 운을 바꾸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 음식으로 기운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5년 을사년에 꼭 필요한 기운을 중심으로요. 25년은 화의 년도이자 5, 6, 7월은 화의 달입니다. 불타오르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뭘 먹을까? 여러분, 제가 봄만 되면 먹는 게 있어요. 도다리 쑥국. 겨울이 되면 먹는 게 있죠. 대방어. 여름이 되면 뭐 먹어요? 하모 요비키. 가을이 되면 전어. 이거 그냥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계절에 맞춰서 뭔가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려고 먹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성수에 성수 감자탕, 능동 미나리 아세요? 요즘에 핫플이 되고 있는 최고의 음식점들인데요. 왜 미나리, 성수 감자탕 이런 게 뜰까요? 기력 보충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오행이 숨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거 있죠? 왠지 오늘 못 땡겨. 오늘 육회 비빔밥, 오늘 산채 비빔밥 먹고 싶어. 딱 땡기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에너지가 모자랄 때 머리가 뿅 하고 생각이 나는 거랍니다. 토의 기운인 소고기와 목의 기운인 미나리를 동시에 보충하기 위해서 능동 미나리를 먹고요. 수의 기운인 돼지고기, 목 기운인 깻잎. 성수 감자탕 핵심이 깻잎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여름은 여름 연도의 여름달로 완전 파이어거든요. 이런 화의 기운이 너무 강력할 때 능동 미나리, 성수 감자탕 이런 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삶의 지혜죠. 안 그래도 봄이 되면 여자분들이 무조건 먹는 게 있죠. 딸기. 이 딸기가 괜히 봄에 먹는 게 아닙니다. 딸기는 목의 기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더덕, 도라지, 고사리, 그리고 산채 비빔밥. 이 다 뭐예요? 봄의 기운인 목기입니다. 우리는 왜 목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요? 여자분들 딸기 싫어하는 분들 아예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유는 목, 화, 토 이렇게 에너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의 기운을 내주게 되면 화의 기운을 올려주려고 목이 이렇게 에너지를 주니까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서 목의 기운을 더 높이고 그로 인해서 화를 더 높게 만드는 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가 봄에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미 그러하고 시절에 맞춰서 이렇게 몸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2025년 을사년 운이 트이는 오행 활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행에 대해 쉽게 풀어볼게요. 한자, 사주 모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여러분 월 1은 아시죠? 연, 월일에 연, 월 빼고 1 이렇게 됐죠? 월, 화, 토, 금, 수.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월과 1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행을 지나면서 1을 지나고 오행이 모여서 1이 되고요. 1이 모여서 월이 되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야 금요일이다 그러는데 진짜 금자가 금, 운을 의미하고 와 오늘은 수요일이다 진짜 수 날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는 일주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런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몸 상태, 심지어 오늘의 운세까지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 나무는 뭔가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그 스프링 느낌? 화는 열정, 에너지, 감정과 연관이 있고요. 토는 환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절기가 대부분 토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중간,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은 단단함, 결단력, 판단력과 연관이 있고요. 수는 물의 지혜, 직관, 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기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런 거를 상생, 상극이라고 합니다. 상생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상생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목화, 토, 금, 수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상생한다고 해요. 나무는 불을 키우고 불은 재가 되어 흙이 되고요. 흙은 광물을 만들어서 땅에서 쇠가 되고요. 쇠는 물에 닿으면 이슬이 맺혀서 물이 되고요. 그 이슬이 땅에 내려와서 물은 나무를 자라게 만들죠. 반대로 상극은 서로 억제하는 관계입니다. 나무는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요. 토를 극하게 됩니다. 흙은 물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물은 불을 끄고요. 그리고 불은 쇠를 녹이고요. 그리고 쇠는 나무를 자릅니다. 이렇게 오행의 극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화가 잘 되고요. 화가 세지면 파이어를 하게 되니까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쉽게 흥분하고 이 화가 세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갱년기 분들 보시면 뭔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잖아요. 실은 신장관광이 약해지면서 화기운이 떠서 그래요. 물의 기운이 약해지면 지혜와 직관이 둔해지고 신장이 약해지죠. 저는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수 기운이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즉 해조류들 그리고 어패류들을 더 많이 먹습니다. 저의 지혜나 저의 머리를 잘 돌리려면 수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행을 이해하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섭생, 즉 음식으로 기운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각 오행에 해당하는 음식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신 분들 특히 주목해 주시고요.
어머니 아버님의 장수로 바라시는 분들도 꼭 이 내용을 넘겨주십시오. 목, 봄의 기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목은 모든 시작의 기운입니다. 아이디어가 팡팡 터지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힘이죠. 우리 몸에서는 간, 담이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 기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사라지고 쉽게 지치고 우울해지고 결정을 못 내리게 되죠. 하긴 해야 되는데 뇌는 도는데 행동이 없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제가 짠 띄워드릴게요. 제가 냉이, 달래, 쑥, 쓴바귀 하여간 봄나무를 엄청 좋아해요. 봄나무를 봄이 되면 무조건 먹고 싶어 해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을목이어서가 아니라요, 봄이 되면은 나의 에너지를 뛰어오르게 만드는 방법이 봄나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 좋아하냐? 레몬. 레몬을 옛날에 60개씩 갈아서 통에 넣어놓고 마셨어요. 왜냐면 레몬을 원액을 넣고 물을 먹으면 엄청 눈이 뿅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낀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레몬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딸기, 키위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샤인머스켓 나오고 저도 드디어 과일의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키위하고 샤인머스켓 두 가지는 정말 꼭 먹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못 끼웠어요. 하지만 레몬을 진짜 그걸 왕창 직접 갈아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원액으로 먹으면요, 글이 안 써지거나 혹은 운전 직전에 레몬티 한 잔 딱 먹고 나면 눈이 뿅 떠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 느낌을 딱 이해하시면 레몬 원액을 갈아 먹겠다는 이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봄에 입맛이 없을 때 생큼한 메밀무침에 들기름 넣고 그리고 고추장 넣어서 싹 비벼 먹고 그리고 후식으로 딸기 한 줍씩 먹고 나면 생각만 해도 진짜 멋지지 않아요? 화, 여름의 기운, 열정과 에너지, 열정, 카리스마, 표현의 원천이죠. 몸에는 심장, 소장, 얼굴 붉어지는 것, 이런 거가 연관이 있습니다. 화기운이 부족하면 무기력해지고요, 감정 표현이나 자기 말을 잘 못하고요, 왠지 이렇게 위축되죠. 특히 발표할 때 이거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발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들이 보면 제가 이런 인간인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다 운빨입니다, 여러분. 운이 화운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튼 화기운을 돋우는 음식은 쓴맛, 쓴 커피, 차가운 커피를 마신다.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가운 커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초딩 시절에는 초콜릿, 그리고 쓴바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붉은 음식으로 고추, 토마토, 향신료로 계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차, 생강차. 제가 생강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먹어야 될 화해 음식들을 먹으면서 열심히 파이팅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우리 생강차 한 잔 마시지, 겨울인데. 이 느낌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PT 발표 전에 에스프레소 한 잔, 면접 전에 계피차 한 모금, 대화하기 전에 생강차, 화학 기운이 보충되어서 자신감 있게 말을 술술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토, 환절기의 기운, 그리고 균형과 안정. 토의 원래 뜻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균형, 안정, 그리고 소화. 이 소화가 뭐예요? 위, 비장, 이런 거가 연관이 있어요. 소화가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토가 약하면 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사에 걱정이 많고 결단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 합니다. 맨날 소화제 달고 살아야 돼요.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토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 토에 관련된 음식을 먹는 게 좋겠죠? 어렸을 때 엄마가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코카콜라 따줬잖아요. 맞잖아요. 빨리 좋아요 눌러요. 저도 옛날에 밥 먹으면 무조건 콜라 마셨거든요. 단맛. 단맛이 바로 위장에 좋은 전형적인 맛. 그래서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그리고 단호박, 이런 것들, 그리고 당근. 은근히 식재료로 계속 사랑받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죠. 왜 식재료로 사랑받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기 때문이에요. 옥수수, 그리고 찰밥, 소고기. 나름대로 이런 버텨야겠다. 왠지 오늘 소고기 구워 먹고 싶다. 토기운이 모자라신 거예요. 오늘 뭐 먹을래 해서 갑자기 빡 떠오르는 그 느낌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나의 몸에 모자란 겁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지만 알아도 그 사람의 몸 상태 혹은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머님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꼭 고구마랑 단호박 삶아 먹잖아. 그래,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구마, 단호박 괜히 맨날 찌고 있는 이유가 있어. 자기가 소화가 좋은 음식을 단맛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느낌 되게 이해되시겠죠? 금은 가을의 기운, 절제, 판단력, 질서, 이런 겁니다. 몸에서는 폐, 대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폐라는 단어에 딱 느낌이 오시죠? 호흡기. 그래서 기관지나 천식 이런 게 있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잘 염두에 두십시오. 특히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금기운을 돋우시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뭐였을까요? 코가 뻥 뚫리는 느낌 뭐죠? 와사비, 매운맛입니다. 매운맛.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 코가 뻥 뚫려요. 파, 마늘, 특히 생강, 양파, 와사비 이런 것들이 나의 금기를 보충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 또 하얀 음식으로 두부나 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가 은근히 매워요. 무가 익혀 먹어서 그렇지 원래 그냥 먹으면 뭔가 매운 느낌이 있어요. 특히 가을 음식으로 배, 사과, 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금기의 기운들입니다. 금은 이렇게 모여있거나 단단한 걸 의미하거든요. 배, 사과, 밤 은근히 되게 무르면 상하고 되게 단단한 게 정상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부단해지고 예민해지고 호흡기나 코가 막히고 판단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 파와 마늘이 듬뿍 들어간 우리의 고유 음식인 된장찌개,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차를 진짜 좋아해요. 생강차가 구취 제거에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일본 분들이 쓴 글을 봤거든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회를 먹으면서 생강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 그거 보고 무조건 생강 먹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 드실 때 생강 꼭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소화와 입냄새가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감기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와 생강 넣고 끓여서 드리는 생강차,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단맛을 내는 것처럼 보지만 알고 보면 매운맛입니다. 수는 겨울의 기운, 수는 모든 것을 품는 기운입니다. 지혜, 직관, 내면의 성찰과 관련이 있죠. 몸에서는 신장 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식기. 여러분,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음식 중에 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걸요? 이유가 있어요. 수기를 보호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무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래서 남자분들도 50, 60세가 되면 회를 먹으려고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수기운이 약하면 불면증. 왜냐면 수의 반대는 화, 즉 수기가 떨어지면 화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거나 머릿속이 뜨겁고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광 신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내가 수기운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이런 느낌이 있다 꼭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살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염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된장이나 간장에 특히 적당량인 미네랄 수준의 소금을 꾸준하게 먹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휴버만 박사라고 뇌과학의 권위자인 분이 있으신데 아침에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해서 먹습니다.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활성화에 진짜 도움 많이 돼요. 특히 검은 음식, 머리 나는 게요, 단백질이 맞긴 한데요, 실제로는 신장 방광에서 에너지가 좋아져야 머리가 나요. 그래서 우린 뭐 먹는다? 검은 콩, 깨 이랬는데 이 검은이라는 이 뜻이 원래 수기입니다. 그래서 수기가 있는 걸 먹는다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해산물은 제가 사랑하는 생선, 해조류. 저는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웬만하면 연어나 해조류를 주기적으로 먹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먹는 것 같아요. 일부러 섭취를 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뭐 먹어요? 팥죽!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나왔어요. 특히 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청국장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제가 청국장 집에서 못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사 먹는데 근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냉삼의 소주. 냉삼이 뭘까요? 수기운입니다. 괜히 20대 애들이 돼지고기 먹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만드는 정통 음식이 뭐가 있죠? 미역국. 자, 미역은 수기운입니다. 미역국에 수기운에 뭐 들어가요? 소고기. 우리는 다 맞춰서 먹고 있다니까요. 밸런싱을 딱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역국 한 그릇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죠. 자, 이제 진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꽃 토는 넝쿨에 비유되는 목인데 사원은 뜨거운 여름 글자, 불이죠. 꽃이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이러고 있는 그림이에요. 불이 너무 강하면 목이 타버리겠죠. 반대로 불을 만들기 위해서 목의 기운이 설기되어서 이거를 사주 용어로 설기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심장이 힘들어져요. 그럼 이럴 때 간 보호가 필요한데 야는 심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목은 간입니다. 그럼 간이 심장을 밀어주는데 간이 에너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게 제일 빠릅니다. 수기운이 모자라서 그래요.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심장이 힘들어지니까 간의 기운을 보충하는 것들을 먹는 게 좋고요. 화 기운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막 자꾸 그 밖에서 그 벗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 기운이 강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 기운을 보충해 주거나 수 기운을 먹거나. 그럼 두 가지를 다 고민되죠. 원래 먹는 건요, 다 먹는 겁니다. 화기운이 난리가 났으면 수기운도 먹고 목기운도 보충해주고, 그래서 화기운을 잘 누르는 게 기술이 되죠. 2025년 같은 이런 해에는 목기운이 소진되기가 쉬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번 의욕상실 무기력. 우리가 전형적인 열대야에 드는 느낌이죠.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에 약해짐, 간 기능의 약화, 눈의 피로. 제가 요즘에 시력이 자꾸 떨어져서 루테인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다 이번 연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님 형님들도 그러시죠? 저도 열심히 약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추진력이 저하되고 에너지가 소진돼요. 커피만 마시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을 보호하는 무언가를 더 먹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또한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욱 하게 되고요.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혈압 상승하면서 정신줄 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을사년에는 목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보충해주는 이런 기획을 하고 먹으면 이번 년에 기본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음식으로. 자, 목을 보충하는 식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물, 쑥, 레몬, 딸기, 보리, 녹차, 가볍고 싱그러운 식재료 너무 좋죠. 그냥 딱 느낌만 와도 지금 쿠팡이 시켜야 될 판 아니에요? 아래 쿠팡 링크를 달았어야 되는 건데 쿠팡 링크를 달 걸. 그럼 이제 목 기운을 올리고 화 기운을 누르는 걸 해보겠습니다. 화를 누르려면 수 기운이 필요합니다. 수 기운을 올려서 화 기운을 낮춰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수박, 오이, 토마토, 연근 조림, 무도 있어요. 그리고 국화차, 둥글레차, 기름기가 적은 담백한 조리법. 특히 이렇게 2025년 여름에는 목 기운이 더욱 약해지고 화 기운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상시적으로 섭취를 하면서 몸의 밸런싱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운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의 운을 발현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먹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운이 없고 피곤했던 날, 너무 힘이 없다, 매운 닭발이나 먹을까? 그 매운 그 느낌, 기분도 좋으니까 우리 단 거 먹을까봐 안정의 느낌. 자,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먹고 나서 갑자기 활기가 돌았던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밥이 보약이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 섭생의 효과입니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매운 걸 진짜 많이 좋아하셨어요. 땡초와 고춧가루가 팍팍 뿌려진 그런 콩나물국을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먹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키가 작아진 거 아니야. 먹기가 계속 금기에 당한 거 아니에요. 모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알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게 맞는 음식을 기운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나의 몸의 흡수가 모여서 큰 에너지를 만들고 큰 운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거죠.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을 채우는 밥상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5년은 특히 목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고요. 무더운 여름에는 화 기운을 조절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다 알고 계셨고요. 이런 것들을 한의학 혹은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약식동원, 즉 밥이 보약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밥상이 운명을 바꾸는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황금우추 남택스의 오행 음식 처방전 어떠셨나요? 사주나 오행이라고 하면 약간 막연했는데 이렇게 일상과 연결시키니 훨씬 더 친숙해졌죠? 당장 지금 내가 뭐 먹어야 될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쿠팡 킨 거 아니야? 뱀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맨날 계절마다 음식 찾고 앉아.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철에 그 음식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음식들을 계속 꾸준히 섭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운을 바꾸는 방법, 그것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인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밥상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어머님 혹은 우리 아버님께 오래 사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